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 소방기본법의 시행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시행 규칙. 자, 첫 번째 내용의 기본규칙 3조를 보시면 119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에 대해서 나오죠. 자, 첫 번째,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재난 상황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때 119 종합상황실 실장이 보고해야 될 화재가 있습니다. 보고해야 될.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고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사망자가 5명 이상일 때 아니면 사상자가 10명 이상이 발생한 화재일 때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그러니까 사망자는 5명 이상, 사상자는 10명 이상. 이런 수치들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수치를. 두 번째,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100명 이상. 그 다음에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그 다음에 관공서, 학교, 정부 및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밑에 쭉 내용 나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위주로 암기해 두시고, 그 밑에 나온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그 뭐 사망자가 몇 명 이상, 다 5인 이상, 사상자가 10명 이상,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뭐 인원수나 뭐 50억 원 이상, 이걸 위주로 암기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19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가 나오죠? 자, 119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첫 번째, 재난 상황의 발생 신고 접수. 그러니까 신고를 받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접수된 재난 상황을 검토해서 가까운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 다음 세 번째,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다음 네 번째,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다음 다섯 번째,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마지막 여섯 번째, 재난 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이것이 바로 119 종합상황실 실장의 할 업무입니다. 자, 6가지 암기를 꼭 해주세요. 자, 다음 기본규칙 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인데, 자,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하면 세 가지 있었지, 세 가지, 그죠? 세 가지가. 자, 그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는 누가 하냐? 바로 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누가 하냐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바로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를 하는 겁니다, 직접. 그 다음에 그 조사 횟수는 월 1회 이상,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조사를 해주는 겁니다, 꼭. 그 다음에 그 조사 내용으로는 소방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의 폭, 그리고 교통 상황, 그 다음에 도로 주변의 토지의 높고 낮음,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개황, 그 다음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직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조사한 결과를 언제 동안, 얼마의 기간 동안 보관을 하느냐, 바로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간, 그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한다라는 거. 자, 다음 기본규칙 8조. 소방 업무의 상호 응원 협조에 대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의 경계 진압 활동, 그다음 구조 구급 업무의 지원, 그리고 화재 조사 활동. 그다음 두 번째로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그다음에 세 번째, 소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협의한다는 거예요. 상호 이웃하는 그 시도지사끼리 이러한 내용들을 협의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동대원의 수당, 식사 및 피복의 수선, 그다음에 소방 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그 밖의 경비. 그다음에 네 번째, 응원 출동의 요청 방법. 다섯 번째,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이렇게 크게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웃하는 시도지사 간들의 그 상호 응원 협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기본규칙 9조.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및 훈련의 종류. 자, 첫 번째, 소방안전교육훈련의 기본. 자, 기본적인 계획은 누가 하냐? 바로 소방청장이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직접 실시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를 합니다. 교육훈련을. 그리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는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 네 번째에 보시면 교육훈련 횟수 및 기간이 나오죠. 자, 교육 및 훈련 횟수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때 그 실시하는 기간은 2주 이상, 최소 2주는 실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암기해두세요. 횟수는 2년마다 1회 이상, 그리고 그 기간은 2주 이상 교육을 한다는 거. 그리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아시죠? 행정안전부령. 자, 그 다음에 기본규칙 10조에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나오죠? 그 네 가지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를 꼭 암기해두세요. 첫 번째, 경계신호, 그 다음 발화신호, 그 다음에 해제신호, 마지막 훈련신호. 자, 여기서 경계신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때 아니면 화재 위험 경보 시 발령을 해주는 게 바로 경계신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발화신호는 화재가 직접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거. 그 다음에 해제신호. 해제신호라고 하는 것은 소방활동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이제 발령이 되는 거죠. 해제. 그죠? 해제되는 거야. 해제신호. 다음 네 번째로 훈련신호라고 하는 것은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한다. 훈련신호. 이 네 가지 꼭 암기해두세요. 경계신호, 그 다음 발화신호, 그 다음 해제신호, 그 다음 훈련신호 네 가지. 자, 다음 기본규칙 11조에 이제 화재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화재 조사를 언제 하느냐? 화재 조사는 언제 하느냐? 바로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화활동을 하는 동시에 화재 조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활동이 끝난 다음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소화 작업을 할 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조사를. 그래서 이건 중요해요. 화재 조사의 시기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자, 기본규칙 12조에 보시면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나오죠. 그렇죠? 이때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할 일이 있어요. 업무. 어떤 업무가 있냐? 바로 첫 번째, 화재조사의 총괄 및 조정, 그 다음에 화재조사의 실시, 그 다음에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네 번째로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밖에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을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담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화재조사자의 자격. 자,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화재조사를 할 수가 있냐? 자, 네 가지가 나오죠? 자,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화재조사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화재조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합격한 사람이 없다. 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하느냐? 바로 소방 공무원 중에서 화재 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 건축, 가스, 전기,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소방교육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뭐 할 수 있다? 화재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재조사. 자, 그리고 자, 기본규칙 13조에 보시면 자, 화재조사자의 전문 보수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주기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을 화재조사에 대해서. 그 화재조사 전문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이 실시를 하고 그 대상자는 누구냐? 대상자는 화재조사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전문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때 횟수는 얼마? 2년을 주기로 한 번씩 그 전문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2년마다. 자, 다음 기본규칙 별표 2를 보실게요. 기본규칙 별표 2에 소방용수표지 나오죠? 소방용수표지에 첫 번째. 자,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소화저수조에 대한 건데, 자, 매눌 뚜껑. 우리 왜 지나다니다 보면 매눌 뚜껑 많이 보셨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동그랗게 뚜껑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게 매눌 뚜껑인데, 그 매눌 뚜껑은 지름이 648mm 이상의 것으로 해야 돼요. 자, 매눌 뚜껑이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자, 이게 매눌 뚜껑인데, 그때 이 지름. 그죠? 지름이 여기가
648mm 이상이라는 거죠. 이상. 크기가 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에 사람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안 되겠죠.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매뉴얼 뚜껑에는 소화전 주차 금지. 자, 매뉴얼 뚜껑 이런 게 보실 거예요. 여기다 소화전 이렇게 써있고 소화전 주차 금지 이런 게 써있어요. 주차 금지라고. 뭐 아니면 이제 저수조 이거 아니면 저수조 주차 금지 이렇게 써있어야 돼요. 매뉴얼 뚜껑에 주차 금지. 이런 식으로 명시해주고 그 다음에 매뉴얼 뚜껑 부분에는 황색 반사도료 그러니까 황색 반사도료는 반사가 돼서 이제 빛이 비치는 거예요. 황색으로 황색 반사도료를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이거예요. 매뉴얼 뚜껑 주위에 이렇게 15cm의 폭으로 이렇게 15cm의 폭으로 황색 자 황색의 반사도료를 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가 눈에 쉽게 보일 수 있게 반사도료 그죠? 빛이 나게끔, 그죠?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간격이 얼마냐? 15cm. 아시겠죠? 네, 이 규격까지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자, 여기 지면이고 그 지면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고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런 표시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색상까지 아셔야 돼요. 색상까지. 자, 보시면 이 안쪽에 동그란 안쪽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안쪽에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월에는 파란색으로 자, 이런 표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요 가운데에는 백색 문자로 해서 여기는 소방용수다. 소방용수라고 해가지고 이런 표시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소방용수라고. 이런 표시. 이게 바로 급수탑과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에 대한 그러한 기둥입니다. 그죠? 뭐 이 수치까지는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문자는 백색이고 가운데 안쪽이 빨간색, 바깥에가 청색이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규칙 별표 3에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 나오죠? 자, 여기 이 내용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본 규칙 별표 3에. 자, 첫 번째 공통 기준. 자, 그 주거 지역이나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주거 지역. 사람들이 사는 데죠. 그죠? 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 그리고 상업 지역. 자, 이러한 상업 지역에는 그 소방 대상물과의 그 설치 거리, 이거죠, 그죠? 설치 거리가 얼마냐? 바로 100m 이하. 자, 100m 이하마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100m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이걸 제외한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지역에는 몇 미터냐? 바로 140m 이하에 설치를 해줘야 돼요. 140m 이하. 이 수치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100m 이하. 주거 지역은 몇 미터? 100m 이하. 그리고 그 기타 지역은 얼마나? 140m 이하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저수조의 설치 기준. 저수조입니다. 저수조. 자, 먼저 첫 번째 저수조의 설치 기준은 저수조의 설치 기준에서는 그 수치들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수치들. 첫 번째 낙차. 그러니까 지표면으로부터의 낙차입니다. 밑에 낙차 바로 4.5m 이하. 4.5m 이하.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밑에 그 깊이가 4.5m라는 얘기예요. 4.5m 이하. 그 다음에 흡수 부분의 수심. 흡수 부분의 자, 수심은 0.5m 이상이 돼야 돼요. 0.5m 이상. 흡수.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부분의 수심은 얼마나? 0.5m 이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흡수관의 투입구가, 세 번째냐. 소방펌프 자동차가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다음 네 번째로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그다음 다섯 번째.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60cm 이상. 그리고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이라는 거죠.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사각형이다. 자, 흡수 부분이 사각형이면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한 변의 길이가. 근데 이번에 원이다. 흡수 부분이 원이다. 원이면 그 지름이 60cm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사각형이든 원형이든 똑같이 60cm 이상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화전의 설치 기준인데, 자, 그 소화전의 설치 기준에서 구조는 뭐냐? 구조. 바로 상수도와 연결해서 지상식 또는 지하식의 구조일 것. 뭐 지상에 있을 수도 있고,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의 구조일 것. 그때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얼마다? 바로 65mm다. 자, 이거 중요해요. 자, 연결 금속구. 자, 구경. 얼마? 65mm. 자, 이 65mm는 우리나라의 표준 규격, 표준 구격이 돼야 돼요. 왜냐면 어느 도에 갔더니 이게 어느 도에는 연결 금속구의 규격이 70이에요, 70. 근데 어느 도에 갔더니 65예요. 이게 맞지 않으면 규격이 맞지 않으면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65mm로 하나로 통일한 거예요. 통일을. 아시겠죠? 65mm라는 거. 연결 금속구의 구경이 얼마다? 65mm다. 뭐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정확히 65가 딱 돼야 돼요. 65. 자, 다음 네 번째. 급수탑의 설치 기준. 자, 그때 급수 배관의 구경. 급수 배관의 규격은 얼마? 100m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때 개폐 밸브의 설치 잘 나와요. 개폐 밸브의 설치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예요. 1.5m 이상 1.7m 이하의 개폐 밸브를 설치를 해주는 거죠. 자, 다음 기본규칙 별표 4에 보시면 소방신호의 방법. 자, 소방신호의 방법이 나오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방신호에는 네 가지 있었죠. 경계신호, 발화신호, 그 다음에 해제신호, 그리고 훈련신호. 자, 네 가지 있는데 그 네 가지 신호에 따른 방법이 있어요. 방법. 자, 먼저 경계신호. 그러니까 이 신호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바라는 게 다른 거예요. 타종. 자, 타종이에요. 타종은 치는 거. 자, 경계 신호는 어떻게 치냐? 바로 1타와 연 2타를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번 쳤다가 연속으로 두 번. 한 번 치고 좀 간격 뒀다가 두 번. 따단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이 신호가 바로 경계 신호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는 거죠. 경계 신호. 그 다음에 발화 신호. 자, 발화 신호는 되게 지금 긴급해요. 화재가 났어요. 그죠? 긴급하기 때문에 이 발화 신호일 때는 난타.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위급하니까. 발화 신호는 난타. 그 다음에 해제 신호. 아, 소화 끝났다. 이제 소화 활동이 절대 필요 없다. 다 끝났다. 해제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몇 회? 1타씩 반복한다. 1타씩 반복. 그러니까 이제 소화 활동이 끝난 거예요. 이제 다 해제 종료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훈련 신호. 자, 이거 훈련 신호다. 훈련 신호는 연속으로 3타 반복. 그죠? 딴 세 번을 그냥 끼는 거야. 딴 반복. 연 3타 반복이면 이거는 훈련 신호구나 라고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자, 그 다음에 사이렌. 자, 타종이 있고 사이렌 신호. 사이렌으로 경보할 수 있죠. 그죠? 사이렌. 자, 경계 신호 같은 경우는 5초 간격. 자, 5초의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30초씩 몇 회? 3회. 자, 5초의 간격을 두고 뭐 한다? 30초씩 몇 회? 3회를 친다. 사이렌을 울린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화 신호 같은 경우는 5초의 간격을 두고 30초가 아니라 5초씩 몇 회? 자, 3회를 반복한다. 3회, 5초 간격으로 5초씩 3회. 그 다음에 해제 신호는 1분간 몇 회만? 1회. 1분 동안에 한 번만 울린다는 거예요. 1분에 한 번만 해제 신호. 훈련 신호는 10초의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자, 10초의 간격을 두고 1분간 몇 회? 3회. 자,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치는 거랑 소리를 낸다, 뭐 사이렌 울린다 이렇게 그 신호별로 다 구분해서 약속을 하자는 거죠. 아 이렇게 치면 이런 신호구다라고 이제 소방 활동하는 사람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험에 나왔던 거 뭐냐? 바로 이 발화 신호. 이 발화 신호 좀 남겨주세요. 발화 신호는 많다. 그리고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몇 회? 3회 한다. 발화 신호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 규칙 별표 5를 보시면 화재 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가 나오죠. 자, 여기서 뭐를 보시냐면 화재 조사를 분류할 수 있어요. 화재 조사를. 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화재 조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화재 조사. 첫 번째가 화재의 원인 조사. 그죠? 화재가 발생한 원인. 화재가 왜 발생했냐. 화재의 원인 조사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화재로 인한 피해. 그죠? 피해. 화재에 의한 피해 조사. 자, 피해 조사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화재의 원인 조사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재 피해 조사보다는 화재 원인 조사 위주로 좀 암기를 해두세요. 아시겠죠? 화재 피해 조사는 많이 안 나오고 화재 원인 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화재 원인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재 원인 조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발화 원인. 그러니까 불이 어디서 났냐? 발화 원인 조사.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그리고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발화 원인 조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그러니까 화재의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등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소 상황 조사. 화재의 연소 경로 및 화재 원인의, 그러니까 확대 원인의 상황을 조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피난 상황의 조사, 피난 경로, 피난상의 장애 요인 등의 상황을 조사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등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이 사용이 뭐 적당했는지, 뭐 적당히 작동을 했는지 이걸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재 피해 조사에는, 여기 화재 피해 조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그죠? 인명피해와, 그러니까 사람이 다친 거냐, 사람이 죽었냐, 인명피해와 재산이 얼마큼 피해를 받냐, 재산피해.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그때 인명피해 조사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그리고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인명피해. 그 다음에 재산피해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에 의한 피해, 그리고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그죠? 물을 뿌리면 막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물에 의한 피해, 그 다음에 연기, 뭐 물품 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조사에는 화재 원인 조사와 화재 피해 조사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자, 1번. 자, 다음 중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확인해 보시면 경계신호는 화재 발생 지역에 출동할 때 발령한다.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경계신호가 아니라 발화신호를 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죠? 경계신호는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에 발령을 하는 게 그게 경계신호죠. 답은 1번이 틀렸네요. 1번. 다음 2번. 소방 용수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련된 소화전의 설치 기준에서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은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몇 밀리미터로 해야 되는가? 바로 딱 하나예요. 65mm라는 거. 그죠? 65mm. 답은 3번. 다음 3번. 소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소방 교육, 훈련의 횟수와 기간은 얼마냐? 바로 소방 교육 및 훈련은 언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 한다라는 거. 답은 3번에 있죠. 다음 4번.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 그 이외에 있어서 소방 용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냐? 그러니까 주거지역 이외, 그 이외니까 바로 140m 이하가 되는 거죠. 답은 1번. 다음 5번. 소방 용수시설의 급수탑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개폐 밸브의 설치 위치로 알맞은 것은, 개폐 밸브의 위치 바로 지상에서 얼마? 1.5m 이상 1.7m 이하라는 거예요. 답은 4번. 다음 6번.
소방용수시설을 주거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 대상물과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자, 주거지역이니까 바로 100m 이하가 되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7번. 다른 시도 간 소방 업무에 관해 상호 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응원 출동의 요청 방법 맞죠? 3번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한 내용 맞죠? 4번에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를 파악한다 맞죠? 답은 2번에 소방 신호 방법의 통일. 소방 신호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소방 신호의 통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답은 2번. 다음 8번. 소방 관서에서 실시하는 화재 원인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예요. 화재 원인 조사에 해당하는 것. 자, 1번에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그죠? 인명피해죠. 3번에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재산 피해죠. 4번에 소방 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재산 피해죠. 답은 2번에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이게 바로 화재 원인 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9번. 종합상황실장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자, 1, 2, 4번은 종합상황실장의 업무가 되는 건데 3번에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조사. 그죠? 이건 아니죠.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내용은 몰라요. 그죠?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종합상황실장의 업무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3번이. 다음 10번.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2번을 보시면 흡수 부분의 수심이 0.3m 이상일 것. 아니죠. 0.3m 이상이 아니라 0.5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11번.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는 몇 년 동안 보관하는가? 바로 2년 동안 보관을 해줍니다. 2년. 답은 1번. 다음 12번.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는 누가 한다?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답은 3번. 다음 13번.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화재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그때 틀린 게 뭐냐? 틀린 거. 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이번에 보시면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 몇 년마다? 자, 지금 3년마다 전문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아니죠? 3년이 아니라 2년마다 전문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14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다음 중 화재 조사의 시기로 알맞은 것은? 자, 화재 조사는 언제 한다? 바로 소화 활동과 동시에 한다고 했죠? 화재 활동과 동시에 한다. 소화 활동과 동시에 한다. 답은 2번에 소화 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 문제. 자, 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서면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에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자, 1번에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화재. 맞죠? 2번 이재민이 100명 발생한 화재. 맞죠? 3번 관공서, 학교, 정부 및 도정공장의 화재. 맞죠? 4번에 재산 피해액이 10억 원 발생한 일반 화재? 아니죠. 10억 원이 아니라 50억 이상이 되는 거죠. 달린 건 4번이 틀렸네요. 그죠? 50억 이상이에요. 다음 16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등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때 실시 기간 및 조사 횟수가 옳은 것은? 예, 바로 그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는 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줘야 되는 거죠. 월 1회 이상. 답은 4번. 자, 다음 17번.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화재조사부서의 고유 업무 관장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네요. 4번.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한 예방 홍보. 그죠? 4번은 해당 사항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까지 풀어봤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기본법 시행 규칙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 단원까지 해서 소방기본법은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 단원에 그 다음 시간에 다른 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